만약 여러분이 70에서 80세라면 노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경험과 지혜, 전문가의 통찰력에서 추출한 이 7가지 엄중한 진실은 여러분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1번.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동반자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해지지만 착취에 대한 취약성도 커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려운 시기에 친절하고 지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인기 있는 노인 포럼의 한 남자는 처음에는 친절해 보였던 이웃이 자주 소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것이 이웃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했지만 그가 갚으라고 하자 이웃은 아무 말 없이 사라져서 이용당하고 속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관대함을 이용할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낙담스러울 수 있지만 끊임없이 불신 속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명확하게 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축되어야 하며 친근한 태도 때문에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진정한 행동을 통해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몇 가지 솔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들이 지금 왜 여기 있는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말과 일치하는가? 그들의 존재가 위안을 주는가? 아니면 무언가 이상한가? 잠시 이러한 본능에 귀를 기울이면 새로운 연결을 끊지 않고도 당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삶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당신이 추구하는 동반자가 진실하고 상호적이며 신뢰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2번.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을 멈추세요. 많은 노인들에게 특히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평생은 지치고 과소평가받고 자신의 필요를 어떻게 우선시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는 종종 사람의 가치가 사심없음에 있다는 생각을 장려하는데 특히 가족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대를 끊임없이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은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한 한 연구에서 경계를 확립한 노인들은 더 큰 삶의 만족도와 감소된 스트레스를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로 그들은 시간을 되찾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노인 포럼에서 성인 자녀와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궁극적으로는 삶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자녀의 필요를 우선시했으며 모든 요청, 방문 또는 호의에 항상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은 그녀의 건강과 평화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경계를 주장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저항했고 심지어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고 그녀는 새로운 자유의 감각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필수적입니다. 가족 관계는 소중하지만 당신의 웰빙을 희생해서 얻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정서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나 그들에 대한 헌신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와 자존감에 대한 감각을 손상시키지 않고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경계를 확립하면 당신의 관계가 변화하여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잡히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깊이 존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번호 3. 독성 관계.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거리를 두십시오.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는 가족조차도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종종 우리에게 가족의 유대감은 깨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때때로 우리를 해로운 관계에 가두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특정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쁨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인기 있는 노인 포럼에서 한 여성이 지나치게 비판적인 자매와 경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의무감 때문에 끊임없는 부정성, 비판, 감정적 조종을 견뎌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관계가 그녀의 자존감과 마음의 평화를 침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독성적인 가족 역학은 많은 노인들에게 흔한 고통의 원천이지만 물러서는 것은 압도적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결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당신의 스트레스에 기여하든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성적인 가족의 기대나 요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친척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거나 대화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방문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보호한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긍정성, 존중, 지원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관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존감에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얻는 자유와 안도감은 새로운 수준의 명확성을 가져다 주어 매일을 더 큰 평화와 성취감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4번, 희생에 대한 인정의 필요성을 버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가족, 친구, 지역 사회를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며 언젠가는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에게는 기대했던 감사와 인정이 결코 실현되지 않아 보이지 않고 과소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한 남자는 보호자 포럼에서 수년간 자녀를 부양하고 자신의 꿈을 보류한 후 가장 단순한 인정조차 갈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러한 기대에 매달리는 것이 실망과 원망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기대는 것은 고통스러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부족에 취약해집니다. 종종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잊거나 그저 그것을 관계에 예상되는 부분으로 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한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취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재정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희생을 인정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당신의 행동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위안을 삼으십시오. 당신은 사랑, 성실함, 의무감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의 노력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 충족되지 않은 기대의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외부의 검증에 얽매이지 않은 자존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린 결정에 평화를 찾음으로써 다른 누구도 제공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과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5번째, 나이를 변화하지 않는 변명으로 삼지 마세요. 인생의 후반에 개인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흔한 장벽 중 하나는 변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그럴 나이가 너무 많아 와 같은 문구는 정신적 차단제가 되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배우거나 한때 접어두었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생 학습에 대한 연구에서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습득한 노인들은 정신적 예리함과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70대 여성 한 명이 포럼에서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그림 그리기에 대한 사랑을 마침내 추구하게 된 경위를 공유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의 창의성을 되살리고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이는 신체적 한계를 가져올 수 있지만 회복력, 인내심, 관점도 가져옵니다. 이러한 자질은 새로운 경험을 더욱 보람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를 변명으로 삼는 것은 불편함을 피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오는 충만함과 성장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매일, 당신의 지평을 넓히고 당신의 목적을 재정의할 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항상 존경하던 기술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원예를 시작하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나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실 오랜 세월에 걸쳐 얻은 지혜와 통찰력은 이러한 추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늙었다는 사고방식을 벗어나면 가능성의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추억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이에서든 변화하고 탐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아들이면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기쁨과 모험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6번, 과거를 유일한 안식처로 여기지 마십시오. 향수는 위안이 될 수 있으며 삶이 더 단순해 보였던 소중한 순간과 시간의 추억으로 우리를 감싸줍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추억을 떠올리면 안정감과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과거가 현재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남성이 노인 커뮤니티 포럼에서 수년간 젊음과 직장 생활에 더 나은 시절을 회상하며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중하다 보니 현재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소홀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추억에 너무 집착하면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끊임없이 좋았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현재를 온전히 감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복이 있는 과거는 오늘날의 당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의 행복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여전히 기쁨의 순간, 새로운 우정,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열려 있다면 성취를 제공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소중한 추억을 잇는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할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현재를 수용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충만함을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든 지역사회단체에 가입하든 단순히 지역을 탐험하든 현재에 집중하면 새로운 연결과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매일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억을 만들고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번호 7. 건강과 정서적 웰빙을 포함한 습관에서 균형을 찾으세요. 일상 습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일상에서 위안을 찾지만 어떤 습관은 그대로 두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노인 포럼에서 한 남자가 매일 TV 시청에 크게 의존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TV 시청은 일시적으로 방해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그는 화면 시간을 제한하고 지역 워킹그룹에 가입하는 등 작은 변화를 했고, 이는 정신적, 신체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균형은 신체 건강, 사회적 관계, 심지어 여가 활동이든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필수적입니다. 탈출이나 위안의 원천으로 특정 습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더 깊은 감정적 요구를 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위안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기술로 고립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등 이러한 행동은 종종 외로움이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균형을 찾는 것은 특정 습관이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을 때를 인식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고 의도적인 단계를 밟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과 몸을 모두 참여시키는 활동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여기에는 가벼운 운동 루틴, 창의적인 취미 또는 명상과 같은 마음 챙김 수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상 습관을 다양화하면 새로운 기쁨과 충족감을 가져다 주어 더욱 현재에 집중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을 수용하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단일 습관에 의존하는 대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웰빙의 모든 영역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의미 있는 경험과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매일을 온전함과 목적의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와 같은 더욱 유익한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